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시간이 정말 어찌나 빠른지 벌써 설날 연휴가 다 끝나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. 시간이 이렇게 빠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가 되는 데는 왜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만약에 사법부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속되지도 않았겠죠, 그렇죠?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탄핵안을 뭐 한 수십 번 가까이, 30번 가까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발의하고 실제로 이제 관련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켰을 때 헌재가 단 한 번이라도 이거는 뭐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만 입장을 냈더라도 과연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? 뭐 사실 뭐 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민주당의 그 탄핵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인데, 근데 이번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놀라운 얘기를 했죠, 그죠?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. 민주당이 했던 그런 식의 탄핵이 어떻다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내는 것을 보면서 야, 진짜 이 나라의 헌재, 이 나라의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참에 제가 좀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태를 만드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. 이 연예인들, 특히나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식의 모습이 될지 너무나 뻔히 알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그 대중들이 이런 식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끔 눈과 귀를 막았던 그 연예인들, 뭐 지들이 무식하고 멍청해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감성팔이에 속아 넘어갔다. 그걸로 뭐 그냥 한 표로 끝나면 그만이겠는데 문제가 뭐겠습니까?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파급력이 크고 그리고 또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온데간데 그냥 막 쏟아댕기면서 그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대중들의 눈과 귀를 막았던 거 아니에요?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특히나 눈에 띄는 사람이 지난 대선 때부터 대놓고 이재명을 지지했었던 이원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몇 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원종 하면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고 그 옛날에 그 야인 시대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죠. 그렇죠? 거기 구마정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원종 씨인데 이원종 씨의 행보가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. 지난번에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올 그때 당시에도 뭐 소초동이었는지 어디 가가지고 개딸 집회 같은 데 가서 이재명은 막 무죄다라고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랬던 이원종 씨가 그 이후로는 꽤나 조용했었어요.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었던 게 12월 3일이고 그로부터 한 2주 정도 있다가 탄핵까지 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12월 초 중순까지 이원종 씨의 어떤 정치적인 멘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희한해가지고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원종 씨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기사가 안 되는 것인지 그 뭐 정우성이나 이런 사람 때문에 한창 이제부터 시끄러웠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제 묻힌 것인지 좀 애매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원종 씨가 실제로 얘기를 안 했던 게 맞나 봅니다. 이번에 보니까 12월 한 28일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. 가만히 보니까 요 시기가 이원종 씨가 입을 그 다물고 있던 요 시기 자체가 약간 자기가 출연했던 방송 그리고 이제 또 뭐 새로 이제 뭐 시작하는 방송 요거랑 이제 그 겹쳐 있어가지고 눈치를 본 것인지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보여요. 방송사의 눈치를 조금 봐가지고 얘기를 안 하다가 한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이 프로그램이 좀 안정화가 됐다라고 싶으니까 바로 또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입방정을 떠는 거 전형적인 좌파의 기회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그 이현종 씨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니까 민주주의를 내 몸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되겠다. 뭐 이런 진짜 하나만한 소리 아주 진짜 뭐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습니까? 뭐 택도 없죠, 그렇죠?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. 그때 무슨 뭐 밤낮 없이 뭐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해요. 2박 3일 동안. 저는 생전 뭐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. 여러분들은 개딸들이 무슨 뭐 집회에서 농성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? 워낙에 이제 그 수가 적고 뭐 세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쥐뿔 관심도 없었는데 뭐 농성을 했나 봅니다. 그래서 뭐 이것밖에 없다. 매번 우리가 나서야 하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지 않나 큰 힘이 되지 않나 싶다. 뭐 이런 얘기하고요.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.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. 한 사람이 한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키듯 그게 잠잠해질 때까지는 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. 같이 힘내시고 저도 시민으로서 동지로서 옆에 있겠다. 저는 이런 거를 보면은 참 대한민국에서 이 정치적으로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
이게 뭐 설득이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 사람, 한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갖다가 일으키고 잠잠해질 때까지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. 정확하게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? 얼마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,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 정치판을 갖다가 혼탁하게 만들었으며 이 혼탁해져 있는 거, 이 지금 물을 정화시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고 또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? 법적 절차,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 자체가 이재명 아닙니까?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을 아이고 막 폐하, 아이고 무슨 뭐 왕을 막 모시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개딸들은 제가 봤을 때 설득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무슨 뭐 집회에 나오는 마음가짐까지도 막 엄청납니다. 이현종 씨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인원수 쪽수를 채우지 않으면 마음이 개운치 않다. 뭐 당연히 그렇겠죠, 그렇죠. 워낙에 이제 그 윤석열 탄핵 집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뭐 형편없다 보니까 자기라도 나와가지고 덩치는 또 끝이니까 뭐 쪽수를 채우는 데는 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체포영장 집행을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쪽팔리지도 않냐, 그만 내려와라, 다들 힘들다, 나라에서 공짜로 밥 주겠다라는데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, 징그럽다,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그냥 뭐 이 이원종 씨의 심리 상태나 이 서사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. 일단 이제 뭐 이재명을 지지하고 개딸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신병의 영역으로 봐야 되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,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 저렇게 발끈하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을 발끈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이거를 어떻게 과연 설명을 하실까?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전국 때 검찰에 이제 그 출석하는 거를 거부한 적이 있었죠, 그렇죠? 그거를 놓고서 뭐라고 이재명이 얘기했습니까? 그 자료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, 박근혜 대통령 체포 강제 수사해야 된다. 대통령의 수사 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.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수사 불응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합니다. 이런 입장을 보였던 게 이재명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 측에서 수사받으러 와라, 근데 그거를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면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? 평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된다, 이렇게 얘기했었죠. 대번에.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? 지 본인 스스로가 검찰 수사를 갖다가 안 갔잖아요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? 무도한 검찰에 무슨 뭐 검찰에 내가 막 맞서 싸우겠다, 그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?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? 그리고 나중에 버티고 버티다가 관련돼 가지고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뭐라고 했었습니까? 조서에 서명하는 거를 또 거부했어요. 미친 인간인 거예요.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했던 변명이 뭐였습니까? 자기 진술이 뭐 누락이 됐다 이거예요. 나는 이런 얘기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조서에 안 들어가 있어? 나는 이런 조서에 서명할 수 없어. 이 난리를 쳤었는데 정작 문제가 뭡니까? 뭐가 그러면 누락이 됐습니까?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해요.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? 결국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을 해버렸습니다. 이게 도대체가 법 앞에 평등함을 운운하는 인간의 수준입니까? 일반 국민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바로 그냥 구치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. 대장동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받을 때 같은 경우도 몇 번이나 그런 식으로 수사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버티다가 가가지고 1차 소환 조사 때 같은 경우는 진술서 33장 분량을 갖다 그냥 떡 내놓고 진술서로 가름하겠다. 그리고 또 2차 조사를 받아서도 마찬가지로 진술서로 가름하겠다. 조사를 안 받는 거예요. 일반 국민들 같았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뭐 검찰 조사 받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해보세요. 개딸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. 어떻게 되는지. 입만 벌리면은 구라를 치는 인간 아닙니까? 역대급이었던 게 대선 기간 때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이 보여줬던 모습이었죠. 특히나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에 대해 가지고 그 기사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, 분명히 지가 뭐라고 했습니까?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주범이라고 2021년도 10월 달에 얘기합니다.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다음 거 보여주시면, 딱 1년 지났잖아요. 뭐라고 얘기합니까? 특검하자. 이 뭐하는 인간이냐고요 도대체가. 지가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주범이다라고 2021년도에 얘기해놓고, 그리고 딱 1년이 지나가지고 2022년도 10월 달이 딱 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? 특검하자. 이런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정상일 수가 있냐고, 어떻게 이런 인간을 지지할 수가 있냐고요.
왜 나중에 이 대장동에 대해 가지고 특검하자, 대장동에 대해서 특검을 또 거부하는 자가 주범이다, 이딴 식으로 말을 180도 바꿨습니까? 간단한 거겠죠, 그쵸? 그때 이제 김만배가 됐거나, 그리고 또 무슨 뭐 관련돼 가지고 그 누구였습니까? 무슨 뭐 기사 같지도 않은 이상한 저기 뭐 뉴스타파 같은 애들이 녹취록 같은 거 무슨 막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대장동을 윤석열 대통령 쪽한테 몰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저렇게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니냐고요. 저는 진짜 이원종 씨 같은 분을 보면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기가 이제 미신에 빠지고 자기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혼자 있으면 그만인데, 모든 사이비 종교가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문제가 뭡니까? 지 혼자 그거를 안 즐긴다라는 거예요. 좋은 거라고 한다면 지 혼자 즐기면 되는 것이지, 이상한 또 무슨 거에 빠져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고,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방송계에서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되는 것인데,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인간이 퇴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만 정치적인 발언했다는 이유로 퇴출이 되니까 참으로 진짜 기가 막혀 노릇입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